네, 안녕하십니까. 정유학 시황 간단하게 25년 전망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정유학 시황의 핵심은 유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의 변수에 따라 시황이 반등이 나올지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유가의 전망은 사실 밝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IA는 내년 수요가 100만 배리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 기준에 수요가 100만 배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오펙의 증산 전망치만 약 135만 배리고 오펙의 증산이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non-OPEC 기준으로 약 100만 배리 이상이 공급에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수급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원유 수요가 부족한 편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수요 둔화, 공급 우려가 내년 상반기 때는 좀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고 오펙 증산 결과에 따라서 이 수급의 우려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가는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밑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원유 수요의 첫 번째, 두 번째 국가인 미국이랑 중국 모두 수요 전망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 때문에 올해 정제 처리량 그리고 미국, 중국의 원유 수입량 모두 떨어지고 있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 수요가 좋지 않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요가 견고했던 미국마저도 내년부터는 휘발유 수요가 기조적으로 빠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수요 전망치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유가는 계속 부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4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정유 수요, 석유 수요가 안 좋다라는 것은 유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제품, 휘발유나 항공유, 경유 모두 다 마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4페이지의 마진 차트 보시는 것처럼 24년 현재 정제 마진 수준은 밴드 하단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수요 효과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의 절대 레벨이 크게 하락해야만 오히려 자연적인 수요가 반등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야만 유가 및 정제 마진이 반등하면서 업황이 반등에 나올 수 있는 모습이 그려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화학은 5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전반적인 공급 우려는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절대 증설량이 5페이지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26년도까지는 증설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은 확실히 우려는 덜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5페이지 오른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수요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보통 화학 제품 수요는 GDP의 1배수를 더해서 그 수요 전망치가 정상적인 수요라고 보고 있는데 5페이지 오른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PE 수요가 작년에는 6%로 GDP 숫자와 어느 정도 동조하는 그림을 보였지만 올해는 10월 누적 데이터가 1%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급 여건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좋지 않다라고 본다면 사실 내년에도 화학 시황을 좋게 보기는 어렵겠죠. 실질적으로 증설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 6페이지 왼쪽 차트 보시면 중국의 PE 생산량 같은 경우는 2011년 이후 거의 13년 만에 역성장이 예상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사실 화학에 안 좋게 보는 내러티브는 중국의 증설 그리고 중국의 순수입 감소가 이제 내러티브인데 6페이지 오른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사실 올해는 중국의 PE 순수입은 오히려 반등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의 생산 지표가 안 좋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자금률은 오히려 중국이 떨어지고 있지만 수요의 절대 레벨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시황을 본격적으로 개선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특히 화학 수요는 유가에 좀 민감한 영향을 미칩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 과거에 유가가 하락하는 기조를 보였을 때 오히려 단기 화학 수요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가장 큰 이유는 유가가 누구나 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제품 가격 역시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 수요가 오히려 재고를 비우는 방향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가가 약세를 보고 있다면 유가의 약세 지점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내년 25년 상반기에 유가 저점을 확인해야만 단기 재고 비축 수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이 꺾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는 유가 원재료의 급락 이후에 재고 비축 수요가 나타나야만 전반적인 화학 시황은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다시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 정유화학 시황의 가장 중요한 건 유가고요. 25년 상반기 내에 유가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정유화학 시황이 반등할 것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 정유화학 시황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